그러면 이제 24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는. 그러면 앞에서 무엇을 내세운다고 그랬죠? 3무성을 내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는 처음은, 첫 번째는. 즉, 상무성이요. 차는 무자연성이요. 후는 마지막이죠. 지금 후는 유원리 전의 소집아법성이니라. 자, 이거를 우선 상무성부터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상무성. 그럼 여기서 상은 무성인 것은 일체만상은 영원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그렇게 상무성이 됐죠. 상에는 성품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품에 대한 개요를 또 한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게 성품이거든요. 물의 형상이 있잖아요. 물의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물의 형상에는 성품이 없어요. 그러면 물의 성품은 뭐냐? 물의 성품은 젖는 것이 성품이죠. 그럼 형상과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물의 형상과는. 상무성 확실하게 이해가 되셔야 되거든요. 불의 성품은 타는 것이거든요. 불의 성품은. 그러면은 형상에는 불은, 이 형상은 불이 보이지만은 거기에는 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성은 타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 상과 성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상과 성. 그러면은 상에는 성이 없다 이 말이죠. 상성 이해가 먼저 이제 됐습니다. 물의 형상이 있으나 성품은 없죠. 물의 형상에는 성이 없단 말이죠. 모든 것의 형상에는 성이 없단 말이죠. 과일을 보면은 과일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놈 성품은 단놈이 성품이란 말이에요. 형상과는 하등에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형상과는. 또 하나 상무성에는 상은 일체만상은 영원하지 않아서 상무성이다. 상무성에 대한 개요 이렇게 안전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무자연성입니다. 이 무자연성을 자연성 이 말을 천연성으로 바꿔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연성. 그러면은 이 말은 전부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졌다, 뭐에서 내가 절대 없던 것이 생겨난다 이러는데 이 세상에 존재된 것들은요, 자연이 생겨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럼 어떻게 생겨나죠?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는지 자연생은 없다. 이것이 무자연성의 뜻이에요. 자연이 생겨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뭐든지 생겨나려면 무엇에 의해서 생겨나요?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래서 이 무자연성은 천연생, 천연적으로 생겨나는 것도 하나도 없다. 천연적으로 생겨나는 것도 없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 만가지는 전부 인연 소생이지 무자연성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유원리 전의 소집아법성이라. 그러니까는 소집은 집착하는. 무엇을 집착하나 그러면은 중생은 아와 법을 집착하거든요. 그러면 아는 이게 주관적이고 능에 해당되죠. 그럼 법은 객관적이고 소에 해당된다. 그래서 능과 소죠 지금. 그러면 여기서 아와 법을
소집, 능소성 이렇게 해도 말이 되겠죠. 집착한 능과 소의 성 이렇게 해도 말이 된단 말이죠. 예? 능소. 그러면은 또 능소를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성품을 이렇게 해도 말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소집은 집착한 아와 법의 성을 여기다가 유원리전 그랬습니다. 그러면 멀리 여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면은 여기서 말미암을 유자는 때문이 됐고, 앞에서 말한 아와 법을 집착한 이 성품을 멀리 여인 성품. 그래서 이 성품은 뭐라고 이름을 하느냐 그러면은 여기 해설에 전부 써 있습니다만은 승이무성이라고 합니다. 승이무성. 또 이 승이무성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진여 무성이라고도 하고 진여 법성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계의 모든 물건이 무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모양이 무성, 상이 무성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자연성, 자연성이 없다. 천연이 생겨나는 성품이 없다. 자, 내가 화가 빵 날라 그러면은 가만히 앉았는데 공연히 화가 빵 나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뭔가 까닭이 있어야 화가 나오죠. 그래서 천연이 생겨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냥 자연이 생겨나는 물건도 하나도 없다. 이게 무자연성의 의미죠. 그러면은 여기서 무성이 어떻게 되느냐? 무성 여기다가 이게 상무성, 성무성 이렇게 가닥을 내면 쉬워져 버려요. 처음에는 상무성을 했죠 지금. 그러면 두 번째는 성무성이라고 바로 써버렸으면 무척 쉽거든요. 성무성이라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무자연성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참 이게 가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까다롭게 가고 이해하려고 하면 까다롭게 가고 이렇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앞에서 상무성이 나왔으니까 그건 누구든지 보면 이해하잖아요. 상무성이란 말은. 그 다음에는 성무성이다 이렇게 해버렸으면은 성무성. 그랬으면은 더 쉽죠. 예. 근데 성무성이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은 무자연성이다. 이렇게 무자연성은 성무성의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승이무성, 진여무성, 진여법성 이랬는데요.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진여도 무성이다. 진여도 무성이다. 이러면 더 쉽지요 지금. 진여. 법성도 무성이다. 열애성도 무성이다. 이러면 이거는 안전한 얘기거든요. 그 말을 유원리전 소지 마법성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글 그대로 말하자면은 앞에 집착한 아와 법성을 멀리 여임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성품이다. 그 성품을 유식에서는 이것을 승의 무성이라고 말한다. 이길 승자고 오를 이자예요. 승이. 유식에서는 승의 무성이라고 말을 한다. 또 이걸 다른 말로 꼭 하려고 그러면은 진여무성이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럼 이제 아주 완벽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삼무성은 뭐가 삼무성이냐? 상무성, 성무성, 진여무성 이렇게 기억해 버리면 되죠. 그러면 상무성, 성무성, 승이무성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지금 22송과 23송에서 뭘 밝혔느냐 그러면은 삼성을 밝혔죠. 삼성을. 근데 24
사송에서는 삼무성을 밝혔다. 여기서 지금 하나 90쪽 상무성에 대해서 잠깐 보십시다. 상무성은 만법은 본래로 상성이 없다. 이거는 만법은 본래로 상성이 없습니다. 다만 중생이 변개하여 상을 집착함으로 허상에 얽매여 실상이 무상임을 알지 못할 뿐이다. 왜냐하면 변개한 유와 무, 피와 차를 오인하며 변개해가지고 이것은 있다, 이것은 없다, 이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저것이다. 이게 변개하잖아요. 그러면 이 변개해서 오인한단 말이죠. 잘못 인식해버리죠. 그런데 상무성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은 지구가 네모나다고 고집하는 생각입니다. 지구가 네모나다. 이거는 언제까지 이랬느냐 그러면은 공자 주역에서까지 지구는 네모난다고 가르쳤지 둥글다고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공자의 주역에서까지. 그래서 뭐라고 주역에 나오냐면 천원, 지방 이렇게 쓰거든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주역이에요. 그런데 요즘 주역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네모난 게 아니고 무방이 뭐냐 하나 그러면 방정하다. 그래서 단정하고 견고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정신 나간 놈 인간들 억지로 그렇게 안 해도 주역 틀렸다고 안 그래. 에? 그렇게 한 자기가 틀렸어. 그렇게 그런 말 안 하고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땅은 네모나다. 이것은 네모에 집착할 일이 아니라 상의, 땅덩어리 상의, 하늘은 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둥그런 자는 무상을 표현한 것이고요. 네모나다고 하는 것은 유상을 표현한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주역을 올바로 설명하는 것이지. 뭐 이것은 뭐 네모난다는 소리가 아니고 방정하다.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원칙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죽은 사람의 집 묘를 보면은 묘 봉분이 하늘을 상징합니다. 동글동글. 그러면 봉분을 파고 사람 들어가는 자리는 네모를 파가지고 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나지 않다고 그따위 소리 하냐 말이야. 예? 전부 주역에 의한 거예요. 집을 짓는 것도 지붕은 하늘을 상징해요. 지붕은. 그러니까 옛날 전통적인 집 보세요. 동고스름하고 반달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하늘을 상징하거든요. 방에 들어가 보면 전부 네모나죠. 근데 요즘은 방에 들어가니까 동글동글한 방도 있긴 있더라. 근데 그건 참 쓸모 고약해요. 집 그렇게 지어놓으면. 되게 큰 빌딩도 둥글게 지어놓은 빌딩들이 있는데 내가 가보니까 허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그럼 왜 그런 짓을 하는지 그건 예? 자기 것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데야 뭐 할 말은 없지만은 예. 그래 예, 땅은 네모나다. 고집을 하는 것은 땅은 네모나다고 고집을 하지만은 결국 땅이 네모나느냐 상무성의 핵심적인 말을 여기서 이해가 되죠? 예. 또 하나는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예, 여기서 이제 신이 존재한다 안 한다. 예, 존재한다 안 한다. 이 말을 참 아니 뭐 절대 존재한다 뭐 한다 난리를 쳤어요. 이것도 사실상 존재한다고 해도 안 되고 안 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데 한다고 존재하면은 이것도 오인이다. 요 부분을 장자가 얼마나 근사하게 설명을 했느냐 그러면은 육합지 외 육합은 동서남북에다가 상하를 합치니까 육합이죠. 그러면 육합지 외 그러면 육합의 밖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지 밖에죠. 육합지 외는 존이 불론하고, 놔둔다. 둘 존자에 존재한다. 존재시켜놓고 논하지 말아라. 불론이에요. 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세상 밖의 일은 부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부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신의 존재를 말한다 그러면 신은 이 세상 바깥 물건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존하는 것은 긍정은 하되 부정은 하지 않대 이 말이 존자거든요. 부정은 안 해요. 그러나 있다 없다 논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장자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예? 예. 그 다음에 육합지 내는, 그러면 이 땅덩어리 안에입니다. 이제 육합지 내 땅덩어리 안에 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이 불이하라. 논이 불의. 그러면 논자는 뭡니까? 논은 하여 논은 하는데 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의논한다 그러죠. 의논. 그러면 논의한다. 그럴 때에 논의한다는 것은 크고 적은 것을 함께 의논한다. 이 말이 논이거든요. 논하는 것은 대강을 논할 때에는 논 그래요. 대강을. 그렇기 때문에 경전에도 논 다음에 소가 따로 있잖아요. 예? 소. 그러면은 소라고 않고 의자를 써도 아무 일 없다고 해요. 논의하는. 그러니까 이 땅덩어리 안에 일은 논하기는 해. 대강은 말해. 그러나 구체적으로 썰지 말아라. 그게 금강경에서 그 야보선사 개송에 그 말이 나왔죠. 예? 깨물 이게 오름을 빨아가지고 이것을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탁 깨물어서 씹어버리지 말아라. 예? 씹어서 그냥 자근자근 걸 씹어가지고 가루 내지 마라 이 말이라. 가루 내지 마라. 그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논하기는 하되 세밀하게 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주지가 저도 그런 거. 근데 저는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하는데 한 번 계기가 있었어요. 한 번 계기를 만나고 나서 쏙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요, 금년 여름에 제가 자곡동 토굴에 비가 엄청나게 샜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샜는데요. 비가 거실이 강이 돼도 내비뒀어요. 그 다음날 와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전부 치우고. 네? 좀 괴상망측하죠? 근데요, 그거 올라가서 막고 틀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내비둬버려야 돼. 내비둬버려. 예? 못 하나 박는 것도요. 그거 뭐 하기도 들면 못 할 건 뭐가 있어요? 절대 내 손으로 하나도 하는 게 없습니다. 그 대신에 부엌이고 누구고 딴 사람 하는 일은 사무장이 하는 일 거꾸로 춤을 추든지 옳게 가든지 뒤로 가든지 절대 간섭 안 해요. 잘했어. 무조건. 이거 이미 잘 된 거 너 왜 그랬냐 그러면 기분만 나쁘지. 그것도 잘했어. 이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지가 밤낮 부엌에 가지고 이것은 됐니 안 됐니 그러면 그 쥐가 원주나 별자하지 뭐 하려고 주지를 할 것이에요. 예? 주지가 할 일은 이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른이 할 일 따로 있어. 이럴 때는 논만 하는 거예요. 어른은. 그러면 의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춘추 경세지사가 있어요. 춘추 경세. 그러면 춘추 경세지사는 뭐냐 그러면은 임금이 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얘기입니다. 임금의 일은 아주 장자 기가 막혀요. 의불변하라 그렇게 써놨어요. 세밀하게 임금이 무엇은 잘하고 무엇은 못하고 세밀하게 기술해둬요. 그런데 임금 끝난 뒤에 변론하도록 따지지 말아라 임금한테. 이게 세상 사는
아주 기본 법칙입니다. 우리나라는 임금했던 사람 두 사람이나 갖다가 감옥에 가다 넣어버리거든. 그것 때문에 IMF 본 거거든요. 국가 신임도가 완전히 아주 땅에서 추락돼 버리거든요. 이거 저놈의 나라는 대통령 하던 놈이 말이죠. 저렇게 나쁜 놈이었어. 세계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막 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 사람하고 누가 가까이 하려고 그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가 포각한 짓을 한 자식이 오면은 그 전에 친했는데 그 부모가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포각한 죄를 짓고 감옥에 갔어요. 그 자식이 그 다음날 가면 그 친구들이 멀리 해요, 안 해요? 멀리 하죠. 국가 신임도가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엇은 잘하고 무엇은 못하고 아주 세밀하게 빠지지 않게 의논하되 변론할 변자예요. 변론하는 것은 따지어서 묻는 거예요. 국문하는 거예요. 너 잘했어 못했어? 이거 했어 안 했어? 이렇게 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했던 사람을 그 다음 세대가 재판하는 거 아니다. 지금 또 하나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일제 때 친일한 사람을 지금 찾아내는 거. 이거는 후손이 선배 재판하는 거예요, 지금. 예? 후손이 조상을 재판하는 겁니다. 이것도 절대 사람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안 하는 겁니다. 예. 참 조금씩은 좀 공부해가면서 이 세상 나가서 뭐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정말로 할 줄 모르고 막 나가서 그냥 막 아무렇게라도 그냥 막 하면은 다 되는 줄로 알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변개 소집. 그래서 이렇게 땅이 네모나지 않은 것을 갖다가 자꾸 네모나다고 고집을 부리면은 그것이 변개 소집이다. 그러면은 그것은 뭐냐? 상무성에 해당된다. 변개 소집이라도. 상무성. 무슨 말씀인지 이제 충분히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무자연성 한번 보세요. 무자연성은 생무생을 한다. 생무생. 그러면 생무생은 뭐냐 그러면은 아무 조건 없이 태어나는 일은 없다가요. 생이 무생은 없다 말이에요. 조건 없이 태어나는 생은 없다. 태어나는 것은 전부가 인연소치로 태어나지 조건 없이 태어나는 건 없다. 그래서 생무성입니다. 그래 자연은 천연의 뜻으로 모든 법은 천연생이 아니라 인연생이므로 그렇기 때문에 무자연성 원문에 그랬죠 지금. 자, 이 세상에 모든 법은 천연으로 생기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기던가요? 인연으로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무자연성이라고 한다죠. 그래서 연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할 수 없다. 제법이 연생이기 때문에 의탁이가 되고 의탁이에 자성이 없으므로 생무성 또는 무자연성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상무성과 무자연성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는 완벽하게 또 정밀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는 상이 무성이요, 성이 무성이요 이렇게 했었죠. 그럼 이걸 좀 더 정밀하게 하면은 상이 무성이요, 생이 무생이다. 이렇게 하면은 훨씬 정밀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냥 생겨나는 것은 없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여기서 소집한, 이 집착한 아와 법성을 멀리 여인 성품인데 이것은 뭔가 한번 보십시다. 여기서 그놈은 설명을 안 써놨구나. 병계에 소집한 아상과 법상을 멀리 여임으로 드러난 진실한 경계는 원성실이며 이를 진여 법성이라고 하며 성이 무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일 끝에 것을 뭐라고 요약해 두면 되냐 그러면은
승이무성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상무성, 생무생, 승이무성 이렇게 하면은 삼무성이 완전히 이해가 된 것이다. 삼무성 이해가 충분히 이제 되셨습니다.